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시겠는데요. 우원식 대마주가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와 본주 모두 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대환전선 우선주까지 해서 동반된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보시면은 삼일제약의 주가도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골관절염 신약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테마주 가운데서도 오늘 오리엔트 바이오가 6.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오롱의 주가가 8.7% 내림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테마단에서 약한 움직임 나타납니다. 금양의 주가가 내림세, 세우글로벌의 주가 약한 모습인데요. 7% 넘게 밀려나면서 홍준표 테마주 약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도 보시면 대부분 테마단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디에프와 코오롱 우선주 동반해서 약세 움직임, 유한양행이 오늘 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물보험법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약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거래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봤습니다. 특징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은 약간은 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어제 또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 시장이 여태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다가 바닥을 잡고서 굉장히 바닥권을 강력하게 잘 잡아주는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재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 비상계엄 이슈, 그 다음에 탄핵 가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탄핵 가결이 이제 또 진행되는 와중에 증안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워낙에 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발현이 되면서 올라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2500 구간부터는 약간은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500 구간부터 2550 구간까지 1차적으로 저항 구간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면서 치고 올라가줘야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차 저항 구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매물대로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그러한 그림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또 대형주들이 이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그대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슬슬 저항 구간 상단 부근에 도달을 한 이상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확실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시장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그런 그 움직임 그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바닥을 연속적으로 잡아주고 올라와주는 모습, 즉 시장과 그대로 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과 그대로 같이 움직였다가 시장이 오늘 약간은 고점 부근에서 저항 구간에 맞춰서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또 이 그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그림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박스권인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바닥 잡아주고 그다음에 저가 매수 발현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해서 이 저항 구간에서는 그대로 조정, 즉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아마 이 박스권은 제 생각에는 트럼프 임기 시작 이후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따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트럼프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한마디 했잖아요. 2차전지에 대해서 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제약주에 대해서는 뭐 중간 유통 과정이 너무 비싸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는 가결로 또 결론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또 새롭게 또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관세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기 이전에 뭐 관세 부과하겠다, 뭐 지금 뭐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위아래로 급등량이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이제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바닥권에 대한 매수는 이르다라는 점.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뭐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맞추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같이 정리하는 그런 이제 관점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또 저가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해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수익을 노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또 박스권 고점에서 또 수익 매도가 가능한 이런 식의 또 이제 매매 전략이 가능했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유동적인 매매 전략이 당분간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관세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필요하다라는 점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의 현재 상승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이제 변압기 쪽, 그 다음에 전선 쪽이 또 눈에 띕니다. 최근에 뭐 구리 스크랩이 뭐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변압기 수주가 또 쏟아진다라는 이야기, 뭐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지금 뭐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 다음에 뭐 일진전기, 뭐 산일전기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전선 관련된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는 트레이딩으로 당분간은 또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의미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일단은 일진전기 혹은 이제 산일전기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뭐 실적이 상당히 뛰어난 종목군들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뭐 이제 이번 4분기 그 다음에 또 내년까지도 좋은 실적이 현재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실적에 따라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전선이나 전압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야기 되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그 다음에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야기가 나올 때 접근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일진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지금 27,000원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2만 한 초중반대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야기들, 뭐 변압기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전선, 뭐 구리 가격이 뭐 증가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형성이 될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주가가 탄력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기, 그 다음에 전선 관련해서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앤홀딩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상승률 하락률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잖아요, 전문가님. 대형주보다는 당분간은 좀 중소형주가 유리한 움직임이 전개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11월 달에 많이 강조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11월 달부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비상계엄령 이제 또 터지기 이전에 결론적으로는 11월 달도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대형주들은 그때에도 그냥 시장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와중에 이제 또 덩치 작은 종목들, 개별주 종목군들이 그냥 계속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 마구마구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정치 테마랑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쉬어가니까 지금 또 정치 테마가 미친 듯이 또 날뛰는 그러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이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박스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중소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중소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종목군들이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그때그때 이야기 될 때 순식간에 또 급등락을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기준 하에 전략을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되는데 덩치 작은 종목군들이 또 너무나도 빠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점, 기준을 잘 세워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막 급등락이 나오는 장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개별 종목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 종목군들을 따라가서 수익을 볼지, 아니면은 나는 이 종목군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함을 가지고서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투자를 할지, 개별적으로 이제 스타일에 맞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만의 좀 기준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 보시죠. 역시나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최근에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벤티지 랩의 주가가 지금 상한가 도달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양자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구글에서 윌로우 공개한 이후에 종목들의 선별적인 강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IM 플러스도 상한가, 이 종목 양자 암호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지정이 예고가 되면서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오늘 상한가로 출발했습니다만 음봉 패턴 만들어내면서 20.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도드라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이백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공공 연구과제에 선정이 됐다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의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18,62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백뿐만 아니라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단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오늘도 역시나 강한 모습 17% 넘어가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 OMB는 우원식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단에서는 이슈 있는 종목들 강한데요. 샐러드가 오늘 흐름 좋습니다. 수급 굉장히 외국인들 수급 강하게 몰리고 있고요. 13% 넘어가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간에 급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급하게 빠지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서 숨가쁜 움직임 테마주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룡이 누굴 것인가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부터 강한 움직임 나왔고 그 전에 강했던 종목들은 조금 탈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위세하이텍의 주가가 14% 넘어가는 하락 흐름, 삼보산업도 오늘 좀 조정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올릭스의 주가가 10.4% 내림세 나오면서 바이오는 오늘 장에서도 각계전투 양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6위부터 10위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휴림 에이텍도 눈에 띕니다. 10%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요. 계속해서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세 연속성이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비보존 관련된 종목도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바로 매물 소화하면서 반락이고요. 현재 구간에 9% 넘어가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어떤 거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은 또 정치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와 함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국힘 내에서 새로운 또 이제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러한 또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쏠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동안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또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을 대폭 낮추고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테슬라도 타격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타격이 있는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경쟁사의 타격이 생기는 게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이득이니까 테슬라에게는 또 이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약값이 비싼데 중간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 업체 과정을 없애버리겠다. 약간 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우원식 테마 쪽이 강했는데 오늘은 우원식 테마 쪽이 살짝 가다가 말아버리면서 또 이제 이재명 테마 쪽이 순식간에 수급을 밀어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또 강세 보이고 있는 게 오리엔트 전공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수급이 그동안에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물량 하나도 빠진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리엔트 전공도 무언가 이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급등락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치 테마라든지 혹은 뭐 이쪽 관련해서 트레이딩에 대한 유혹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5,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7,500원까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만 급등락 폭이 35%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워낙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막 이제 일제히 날뛰고 있는데 워낙에 급등락이 좀 심하고 대응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오늘은 쉬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이럭스나 혹은 이제 제이션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도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드론이나 혹은 이제 AI의 또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어제 또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KCS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 마찬가지로 나타났었죠. 지금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재 정치 테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보게 되면 뭐 AI나 혹은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이쪽이 저번 주부터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또 일제히 신고가를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 테마 쪽으로 약간의 움직임을 좀 넘겨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어제 AI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뭐 플리토나 혹은 이제 SP 소프트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후발주자로 움직이려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번 주에도 이제 아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또 새롭게 모양을 만들고서 올라갈 준비를 분명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방향성을 좀 맞추고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될 부분은 역시나 현재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아니면은 이제 정치 테마 쪽이 될 텐데 정치 테마 쪽은 너무나도 위험성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오늘 2차 전지도 간단하게 한번 좀 코멘트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발언 2차 전지에 대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까지 하락이 나오는 모습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월 달에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나서 대응을 하려도 그때 이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어찌됐든 스탠스가 확고하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을 내리겠다. 뭐 그다음에 뭐 관세 부과하겠다.
이러한 스탠스가 현재 분명한 상황이고 어찌됐든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들어가 볼까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최근에 반등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가 시장 꺾이는 시점에 같이 꺾이고 이제 또 악재까지 나오니까는 조금 더 조정폭이 강력해지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딱 시장 움직이는 정도의 그 정도 움직임만 현재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업계를 좀 반전시킬 만한 뭔가가 나와 주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로 쭉 박스권 장세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없으면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 어떠한 무언가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라든지 혹은 뭐 실적이라든지 무언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려면 그래도 무언가 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희석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섣부른 바닥 매매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차전지 오늘 조정 강합니다만은 굳이 리스크가 있는 쪽을 저가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AI 쪽에서 최근에 뉴페이스를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 좀 매력적으로 접근할 후발 주자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